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 엠베입니다. 월요일은 이제 미국 시간으로 경기가 좀 일찍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개를 작업할 시간이 좀 여유가 돼요. 그래서 월요일은 시간이 되면 두 개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레이커스 대 포틀랜드 경기 준비했습니다. 뒤쪽 경기는 아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커스 계속 고정적인 스타팅 라인업으로 가고 있는 팀이고, 포틀랜드도 이번 시즌에 변화된 라인업으로 가고 있죠. 조시 하트하고 제라미 그랜트가 선발 라인업으로 들어왔어요. 앰퍼니 사이먼스가 벤치에서 올라왔고요. 오늘 경기가 레이커스 입장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골든 스테이트나 클리퍼스하고는 완성도나 전력 차이가 시즌 초반에 좀 날 거라고 봤었고, 오늘 포틀랜드를 홈에서 잡아내지 못한다면은 레이커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흔들기도 시작하고 빨간불이 들어오고 팀 케미스트리가 붕괴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만약 오늘 패한다면 레이커스가 이전 두 경기와는 꽤 다른 충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틀랜드도 사실 마찬가지죠. 데미안 릴라드 시대에서 우승을 하겠다라는 명목 하에 리툴링을 반복하고 있는 포틀랜드인데, 포틀랜드도 오늘 같은 경기 지면 분위기 안 좋습니다. 자, 1쿼터 경기 시작했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커스는 항상 경기 초반에는 앤서니 데이비스를 우리의 1옵션이다 이렇게 좀 세워주는 그런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죠. 지금도 데이비스 위주로 공격을 하고 있고, 결국에 이거는 또 스몰 라인업의 장점이기도 해요. 투빅일 때는 데이비스가 4번으로 나서서 공격을 했을 때 스페이싱이 안 되거나 이런 빡빡한 문제들이 항상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장면 아닌데 데이비스가 더블팀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까지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는데 5번으로 뛰면 최소한 그런 문제는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데이비스를 5번으로 내세우는 스몰 라인업이기 때문에 구색을 맞춘 거긴 합니다만, 현대농구에서 요구하는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스페이스, 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농구를 다비넨 감독이 미러키나 애틀란타 시절에 코치로 있으면서부터 그 부데놀저 감독과 함께 만들었던 그런 코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팅을 보면은 미러키와 비슷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자유투 장면도 결국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페이스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나와서 이렇게 득점을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포틀랜드의 공격 보시겠습니다. 포틀랜드는 맥컬럼까지 이적을 시켰기 때문에 앰퍼니 사이먼스가 터지는 것도 기대를 해야겠습니다만, 더욱더 공격에서 핸들러로서 릴라드의 비중이 올라갔죠. 근데 데미안 릴라드의 경기 초반 슈팅 감각은 좋지 않습니다. 3점슛 4개를 던져서 모두 실패하면서 릴라드가 경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포틀랜드 입장에서 레이커스의 수비를 공략하기 어려운 게, 레이커스의 수비적 단점을 꼽자면은 윙 디펜더, 사이즈 좋은 윙 디펜더가 부족한다는 건데, 포틀랜드에는 빅 윙으로서 공격력을 갖췄다고 평가할 만한 선수가 제라미 그랜트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릴라드, 사이먼스, 그 다음에 너키치는 1, 2, 5번이기 때문에 레이커스 입장에서 매치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베벌리를 백코트 디펜더 시키고 그 다음에 앤서니 데이비스가 2대2 수비해주면은 이렇게 잘 막을 수 있거든요. 지금 레이커스의 수비가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수비 상성으로서는 레이커스가 포틀랜드 상대하기는 좀 편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레이커스의 슈팅이 지난 두 경기 안 터졌기 때문에 오늘 정도 또 포틀랜드 수비 상대로는 터질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도 메이드 능력이 떨어져요. 오늘도 지금 3점슛 들어간 장면 한 개도 없었죠. 이러면요, 상대팀의 느린 5번 너키치를 쓰는 이유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너키치를 골 밑에만 세워놓고 외곽 슛은 버리게 하면은 최소한 림 프로텍팅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너키치의 느린 발로 인한 수비가 포틀랜드의 고민인데, 레이커스의 슈팅 침묵이 이런 너키치에게 수비 고민을 많이 강요하고 있지 못합니다. 슬슬 코트 레이커스 또 빡빡해지죠. 그리고 이제 경기 초반에 포틀랜드가 야투부진으로 시작을 했는데, 작전 타임 이후에 빠르게 반등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번 경기인가 저저번 경기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경기 초반에 타임아웃 하나 썼는데 반등 못하고 계속 끌려가면은, 그러니까 10점 차에서 타임아웃 썼어요. 근데 거기서 반등 못하고 20점 차 되면은 그때부터는 경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작전 타임 이후에 반등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포틀랜드는 지금 장면도 그렇고 릴라드 중심으로 똘똘 뭉치려는 그런 모습은 분명 있어요. 전력이 부족해 보일지언정 릴라드가 보여준 팀에 대한 로열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겠죠. 그리고 지금 데미안 릴라드의 돌파 장면을 보시면은 릴라드의 속도가 살아있거든요. 사실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은 복근 부상이었나? 릴라드가 계속 이제 부상을 달고 뛰면서 몸놀림이 예전 같지 않았는데, 지금은 꽤 정상적인 상태로 보입니다. 데미안 릴라드가 이렇게 림어택도 가능한 선수였죠, 원래는. 근데 지난 시즌에는 블락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이랬었죠. 자, 그리고 레이커스의 수비 장면, 여전히 굉장히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역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커스 입장에서 매치업하기가 쉽거든요. 클리퍼스나 골든스테이트처럼 빅 윙이 많아서 레이커스가 매치업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근데 레이커스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웃긴 게, 1쿼터에만 이렇게 좋은 수비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확 앞서가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웃겨요. 웬만한 팀이면 크게 앞서갈 텐데 오히려 뒤처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보이는 리브스나 토스카노 앤더슨, 이런 선수들도 수비에 굉장히 특화된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고, 공격에서는 큰 보탬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무리가 계속해서 따르는 거죠. 그리고 데이비스는 사실 지난 시즌에는 수비 폼이나 적극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좀 있었는데, 이번 시즌 5번으로 복귀하면서 뭐 그런 우려는 완전히 떨쳐내고 있는 5번 데이비스입니다.
레이커스의 공격 장면들을 보시면 사실 슈팅이 안 들어가고 쉽게 메이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장면에서 메이드를 못 해줘서 그렇지 공격 세팅 자체는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현지에서도 정말 나쁘지 않은 공격 세팅들이고 득점 잘 하고 있는데 결국 2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레이커스가 자유투도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투와 3점 슛이 부정확한데 현대농구에서 앞서기 힘듭니다. 레이커스가 첫 3점을 리브스의 3점이자 4점 플레이로 만들어내는데요. 이런 게 리브스가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겠죠. 리브스 같은 경우는 플레이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도 3점이 필요한 장면에서 던져줬고요. 근데 이 3점을 끝으로 또 3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처참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의 레이커스의 슈팅 능력인데요. 레이커스는 지금 프리시즌부터 저번 정규 시즌 2경기, 오늘 경기까지 하면 9경기째 슈팅이 안 터지고 1경기 터졌죠. 프리시즌 골스전. 과연 지금 로스터로 슈팅이 반등하게 기다리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9경기에서 1경기 골로 터지면은 절대 이제 확률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면 보시면 데미안 존스의 기량 부재가 좀 느껴져요. 이게 또 레이커스의 큰 고민 중 하나인 게 데이비스가 들어갔을 때 5번 자리에서의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는 점, 이런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르브론의 표정을 보면 저것도 못 봤냐? 이런 생각이 딱 보입니다. 지금 포틀랜드의 공격 장면 한번 보시죠. 그래 니네가 좋은 수비 장면 더 많이 만들었어. 우리도 잘 알아. 근데 우리는 3점. 이러니까 사실 포틀랜드의 점수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어쨌든 가장 큰 거는 포틀랜드는 결국 릴라드나 사이먼스 같은 선수들이 언제든 3점을 바로 던질 수 있는 이런 그래비티를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또 이런 공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속공 능력에서도 조슈아트나 제라미 그랜트, 그리고 벤치에서 나오는 윈슬로나 리틀 같은 선수들이 있으면서 팀의 운동 능력이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가 이제 선수 중에서 고민을 꼽자면은 캔드릭 넌인데요. 캔드릭 넌이 프리시즌에는 괜찮았는데 정규 시즌 개막한 다음 좋은 경기가 없어요. 지금도 안 좋은 파울을 2개 기록하는데 개막 이후에 캔드릭 넌의 경기력이 반등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선수는 사이즈에 약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슈팅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 선수인데 슈팅도 잘 안 들어가고 있어요. 마지막에도 결국 레이커스가 슈팅으로 해결을 못하고 빡빡한 골밑 안에서 어떻게 리머텍으로 해결은 하고 있습니다만 레이커스가 1쿼터에 수비에서 더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어내고 하이라이트를 더 많이 뽑아낸 것 같은데 경기력에 비해서 오히려 8점차 열세를 갖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2쿼터 시작인데 2쿼터에도 결국에 데이비스가 안 뛸 때 레이커스의 경쟁력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공격과 수비에서 너키치가 신이 났거든요. 상대가 데미안 존스이기 때문인데 너키치는 힘으로 상대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선수죠. 결국에 지금 데미안 존스로 너키치와 매치업하는 거는 레이커스가 대실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르브론을 또 5번으로 뛰게 할 수도 없거든요. 경기 내내요. 자, 그 다음에 또 레이커스의 슈팅이 2쿼터에는 터졌느냐 한번 보시면은 그렇지 않은데요. 편집자님이 저에게 이제 1차적으로 편집한 파일을 보내주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레이커스는 정말 못 넣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지금 정규 시즌 레이커스의 경기를 3경기째 편집하고 계신데, 당연히 그런 말씀이 나오실만 합니다. 저도 보면서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경기를 쭉 훑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아까 리브스의 3점 빼고 지금 레이커스의 3점이 없는 걸로 기억이 됐는데 맞나요? 레이커스 심각합니다. 2쿼터 초반이 다 지나갔는데요. 3점 안 들어가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럼 또 억지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꾸겨 넣어야 되는데 이러면 당연히 엄청나게 빡빡해집니다. 그리고 이러면 약점이 뭐냐면은 이러면 포틀랜드 입장에서 림 프로텍팅 할 이유가 생기고 너키치나 유뱅크스 같은 빅맨들을 계속 세워놓을 수 있는데 포틀랜드의 약점이 뭐냐? 릴라드와 너키치의 그 수비, 그게 문제였는데 레이커스는 이렇게 되면은 릴라드 너키치를 수비적으로 문제가 생기게끔 못하는 거예요. 그럼 릴라드 너키치가 계속 코트 위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도 있는 게 베벌리나 토스카노 앤더슨 이런 선수들이 림으로 뛰어들고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으려는 시도도 좋은데 엄밀히 말하면은 3점 슛을 넣어준 게 훨씬 팀에 도움이 돼요. 왜냐면 저 선수들도 저렇게 골밑으로 다 뛰어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 골밑이 빡빡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커스는 계속 악순환의 고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반면에 포틀랜드가 지금 보면은 쉽게 득점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프리시즌부터 레이커스에 반복되는 패턴이죠. 수비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공격에서 가서 끊임없이 넣어줘야 될 슛들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수비도 결국 매기 한 번씩 풀리게 되면은 이런 실점들을 기록하게 되는 거거든요. 포틀랜드는 수비적으로 레이커스의 기세에 밀리는 것 같으면서도 넣어줘야 될 점수들을 잘 넣어주고 있어요. 근데 포틀랜드 입장에서는 전에 버블에서 4대1로 이제 패배할 때도 앤서니 데이비스가 굉장히 무서웠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아까 데미안 존스가 나왔을 때는 너키치도 막 활력을 띠고 공격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데이비스가 나와 있으니까 포틀랜드의 공격이 또 싹 죽었어요.
사실 릴라드 너키치 기반의 투맨 게임이 포틀랜드 공격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리그에서 5번으로 나왔을 때 저 투맨 게임 가장 잘 제어할 수 있는 선수 한 명 꼽으라고 하면은 저 데이비스거든요. 데이비스는 어쨌든 건강하기만 하다면 괴물이다라는 거는 계속 인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비를 5번에서 저렇게 할 수 있는 선수는 드레이먼드 그린이나 야니스 요 정도 빼고는 없어요, 리그 전체에도. 와,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저는 너무 이게 새벽 경기라 전반은 안 보고 후반부터 봤는데 지금 전반전을 제가 자르면서 보는 느낌은 앞선 두 경기, 그러니까 차라리 골든 스테이트전이나 클리퍼스전은 좀 3점이 들어갔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레이커스의 3점이 안 들어갑니다. 세 경기째 이럴 수가 있군요. 레이커스가 르브론이 레이커스로 온 이래로 사실 좋은 슈팅팀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래도 뭐 세 경기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갔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세 경기째 10% 20%대 3점 슛을 기록하는 거는 정말 좀 프로 레벨에서는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죠. 오늘은 뭐 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레이커스 팬분들이 더 답답해하고 트레이드 빨리 좀 하면 안 되냐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이유죠. 이런 스페이싱 상황에서도 르브론이나 AD는 골 밑에서 메이드를 하면서 계속 20-30득점씩 만들어내고 있고 아까 그 데이비스의 5번 수비력 이런 거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슈터 한두 명만 보강해서 외곽에 세워놓을 수 있으면은 이걸 릅가리 건강하면 어떻게 해줄 수 있지 않냐 하는 기대를 레이커스 팬분들은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갖는 겁니다. 또 저 윙자운으로 소중한 토스카노 앤더슨도 3점 슛만 빼면 괜찮은 카드거든요. 지금 패스를 하는 웨스트브룩도 공간이 넓으면 턴오버를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슈터 보강이 참 아쉽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틀랜드가 사실 뭐 엄청나게 잘해서 앞서간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사이먼스가 좀 부진한 것을 제외하면은 넣어줘야 될 슛들을 포틀랜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그래도 50점을 넘는 득점을 기록한 거고 레이커스는 마지막까지도 수비 장면은 좋은데 결국에 돌아온 거는 전반을 7점차 열세로 마무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방패로 막는 것까지는 하고 있는데 방패로 때리지는 못하고 있는 레이커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쿼터에 시작해서도 르브론 4번 데이비스가 5번으로 나왔을 때 레이커스의 수비 장면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비가 정말 좋은 르브론 4번 데이비스가 5번으로 뛸 때 레이커스의 라인업인데요. 레이커스가 버블에서 우승한 이후에 2시즌 동안 많은 걸 잃어버렸죠. 뭐 슈터도 잃어버리고 여러 선수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와중에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게 있다면 결국 르브론 갈매기고 저 르브론 갈매기가 4, 5번으로 나왔을 때 수비력 이거만큼은 예전 같은 장면들이 많이 보이고 유효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포틀랜드는 확실히 레이커스의 선발 라인업 상대로는 득점에서 공략하는 장면이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르브론과 데이비스가 존재할 때 저렇게 수비가 된다면은 결국은 공격에서는 르브론과 갈매기의 재능으로 우승 시즌에도 공격이 잘 돌아갔던 거 아니지만 이걸로 우승했었거든요. 르브론 갈매기가 지금 공격에서도 활약을 하면서 투웨이 플레이어임을 제대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공수겸장이라는 뜻입니다. 저렇게 수비하고 공격에서 어떻게 꾸역꾸역 넣으니까 점수차 거의 다 좁혔죠. 그리고 이렇게 3점이 하나 둘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다른 게 이제 부수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데 지금 베벌리의 이 속공 3점은 분명히 의미가 있었고요. 3점 하나 넣었는데 경기장 분위기가 화끈하게 달아오를 정도네요. 그러면요, 지금 르브론도 신나서 공격을 독려하고 저렇게 공간이 넓어지면 결국에 웨스트브룩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웨스트브룩을 데리고 수비 잘해라 3점을 넣어라 하는 거는 원래 그런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웨스트브룩은 저런 장점이 살아나야 되는데 저런 장점이 살아나려면 스페이싱이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런 걸 먹힌 다음에 림으로 수비수들이 모여들면 외곽에서 찬스가 나면 또 이렇게 3점으로 연결될 수 있고요. 내각과 외곽을 균형감 있게 두드려야지 결국에 이런 파생 효과가 선순환이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3쿼터에 레이커스가 뭐 다 넣고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처럼 뭐 보시다시피 아쉬운 장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참 이게 웨스트브룩이나 앤서니 데이비스나 조금만 더 메이드 능력이 좋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쉬워요. 자, 그럼 레이커스가 이렇게 역전에 성공하는 과정에서 포틀랜드의 공격 한번 볼게요. 포틀랜드는 슈팅을 잘 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리그에서 대표적으로 슈팅하면 떠오르는 팀과 선수가 커리와 탐슨이 이끄는 골든스테이트가 될 수 있는데 레이커스가 경기하는 팀들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다 골수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레이커스가 너무 못 넣으니까 상대팀에서 3점 2개 정도만 연속으로 넣어줘도 와, 쟤는 잘 들어가네 이런 느낌이 확 오거든요. 지금 포틀랜드의 슈팅은 엄청 잘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 와중에 계속해서 저 앤서니 데이비스가 페이스를 올리고 있는데 확실히 포틀랜드같이 느린 5번 쓰는 팀한테 카운터로 데이비스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표현을 하자면은 미쳐 날뛰고 있는 건데 제가 지금 레이커스 개막 이후에 3경기를 다 중계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매 경기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데이비스는 더 이상 뭐 4번이 편안히 이런 땡깡 부릴 때가 아니라 그냥 5번 해야 합니다. 5번으로 했을 때 정말 경기력이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3쿼터 초반까지 미친듯이 침묵했던 레이커스의 3점이 드디어 3쿼터 중반 이후에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점 슛이 들어가니까 레이커스 쪽으로 점수가 쭉쭉 늘어나는데 수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르브론 데이비스가 다 나와 있을 때 탄탄해요. 그때 3점만 조금만 보태준다면은 이런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발 3점 좀 들어가줘라 레이커스 팬분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겠죠. 3점이 들어가니까 아까 2쿼터에 7점차 열세였는데 레이커스의 7점차 리드 상황도 왔었어요.
그리고 버텨준 건 이런 수비라는 거예요. 3점이 들어갈 때까지 꾸준한 수비로 버틴 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이제 3점 안 들어갔을 때 르브론이 맥없이 포기하거나 이런 장면이 레이커스에서 한 번씩 나오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고 있어요. 자, 근데 아까 다비넨 감독이 전반에 데미안 존스 썼다가 큰 코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르브론을 5번으로 하는 라인업을 결국 또 들고 나오는데, 이 라인업이 저번에도 효과는 봤는데 이거는 분명히 한계가 좀 있는 라인업이에요. 지난 시즌에도 르브론의 5번으로서 공격 효율성은 좋았지만 수비에서나 체력적인 부담이 컸거든요. 공격에서도 저렇게 르브론이 무리를 하는 많은 짐을 짊어져야 되고, 데이비스가 있을 때와는 또 차원이 다른 수비 제어력입니다. 아까 데이비스가 있을 때 포틀랜드 선수들이 페인트 존 안에서 득점하는 장면들이 거의 없었는데, 르브론이 5번으로서 공격에선 커버를 할 수가 있지만 수비에서는 분명히 사이즈상 한계가 있는 선수거든요. 다비넨 감독도 답답하겠죠. 5번으로 쓸 선수가 없어서 지금 억지로 쓰는 라인업이니까요. 그러면은 레이커스가 윙 문제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은근히 개막 이후에 윙 디펜더가 너무 절실했던 이런 경기는 사실 없었거든요. 저번 경기에서도 카와이 레너드를 웨스트브룩이 잘 제어하기도 했고요. 트로이 브라운 주니어 지금 7번을 달고 뛰는 선수입니다. 오늘 복귀를 했고요. 토스카노 앤더슨까지 윙 디펜더들이 사실 충분히 잘해주다 보니까 뭐 여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저런 자원들이 좋은 윙이라는 게, 지금 레이커스의 공격 장면 보시면은 전형적인 스몰 라인업에서의 모션 오펜스가 통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얼핏 보면 골든 스테이트의 잘 될 때의 공격을 연상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레이커스 팬분들은 슈터랑 백업 5번만 좀 어떻게 하면 안 되냐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공격 장면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데이비스가 5번에 없는 동안, 코트 위에 없는 동안 수비에서 좀 무너지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어찌저찌 버텼고, 데이비스가 5번으로 돌아오니까 다시 한번 차원이 다른 수비 제어 능력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5번으로 뛰는 데이비스의 수비력은 뭐 올해 수비수 선수상을 충분히 경쟁할 만한 그 정도의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도 포틀랜드가 진짜 데이비스는 수비 잘한다, 공격하면서 이런 거 많이 느꼈을 거예요. 포틀랜드도 야투가 지금 뭐 가뭄입니다. 간간히 한두 개씩 들어갔는데, 레이커스의 슈팅 부진에도 불구하고 레이커스의 방패에 밀려서 아까 빼앗겼던 리드를 지금 포틀랜드가 쉽게 되찾아오지 못해요. 그리고 레이커스가 저번 경기에서도 좋은 라인업을 하나 찾았었는데 오늘도 그래요. 그 로니 워커랑 베벌리를 두고 웨스트브룩 대신 트로이 브라운 주니어를 쓰면서 르브론, 갈매기, 이 라인업으로 공격과 수비에서 균형감을 레이커스가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라인업을 바탕으로 레이커스가 4쿼터 중반에 8점 차 리드를 가져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4쿼터 중반에 8점 차 리드 정도면 사실 지켜야 되는 리드거든요. 근데 참 이게 웨스트브룩의 문제라고 보이는 장면은 아닌데, 이게 참 그냥 팀하고 안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웨스트브룩이 들어오니까 기가 막히게 데미안 릴라드가 살아납니다. 지금 4쿼터 후반으로 갈수록 데임 타임 다가오거든요. 아까 중반에 릴라드의 기록을 봤을 때, 아까 1쿼터 초반에 3점 4개 중에 0개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데미안 릴라드가 어느덧 30득점 이상의 득점을 쌓으면서 또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앤서니 데이비스에게도 5번째 파울을 선사했고요. 릴라드가 저렇게 날뛰니까 사실 수비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게 슈퍼스타 파워라고 봐야죠. 지금 4쿼터에 슈퍼스타 파워로서는 데미안 릴라드가 르브론 AD보다 공격에서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수비에 균열을 내놨습니다. 왜 수비가 저렇게 흔들렸냐 하면은, 공격에서 안 풀리면 수비도 흔들리거든요. 공격에서 지금 웨스트브룩이 정말 잔인하리만치 버려지고 있거든요. 버려지는 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르브론이나 AD도 결국 골밑에서 마무리를 잘하는 이런 능력들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저 골밑으로 르브론 AD가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바깥에서 버려지게 되면은 이런 장면들을 많이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르브론이나 AD가 매번 빡빡한 골밑에서 저런 식으로 득점을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지금도 보면은 너키치가 웨스트브룩을 매치업하는 이런 웃긴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렇게 되면 상대팀 골밑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무리한 롱스를 던지거나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 와중에 우리 팀이 앞서고 있는데 2포원을 시도하는, 스코어를 반대로 본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멘텀이 넘어갈 뻔한 순간에 베벌리가 오펜스 파울을 유도하면서 레이커스 쪽으로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장면을 만드는 듯 했으나, 포틀랜드가 챌린지를 시도했고 챌린지에 성공해서 다시 포틀랜드의 공격권을 찾아왔습니다. 자, 포틀랜드 지금 결국 데미안 릴라드의 타임이 왔습니다. 데임 타임인데요. 진짜 데미안 릴라드는 저 때만 되면 과학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강심장일 수가 있을까요? 저 상황에서 저 터프 3점을 그대로 넣어버렸습니다. 포틀랜드가 역전에 성공했는데, 지금은 또 포틀랜드의 완벽한 수비 미스죠. 클러치 타임에서 르브론과 너키치가 매치업되는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덩크를 맞았는데, 사실 이런 장면들 때문에 이제 클러치 타임에는 느린 5번을 많이들 빼는데, 너키치를 수비 장면에서 빼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신 내보낼 선수가 좀 마땅치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자, 그 와중에 경기 내내 수비 잘하던 르브론 AD 쪽에서 수비 실수가 나오는데 지금은 르브론이 뚫린 것도 문제였고 데이비스가 사실 저런 거는 찍어줘야 되는데 약간 이제 손질이 빗나간 것 같아요. 제라미 그린트가 릅갈, 너키치까지 있는 골밑으로 돌진을 했는데 결과는 대성공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커스의 마지막 공격 시도가 있었는데요. 르브론 제임스의 갈통도웨이라 불리는 그런 슛이 빗나갔습니다. 포틀랜드가 승리를 거뒀는데 제가 아까 오프닝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경기는 레이커스에게 분명히 타격이 있을 거예요. 아까 웨스트브룩 괜히 넣었다가 경기 말렸고 웨스트브룩이 이상한 포지션 썼고 그 다음에 웨스트브룩 다시 수비 때문에 자리에 안 쳤거든요. 이러면 웨스트브룩 기분 안 좋고 르브론 AD도 웨스트브룩 때문에 기분 안 좋고 감독은 더 애매해지고 레이커스 입장에서 최악의 패배,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그런 경기가 나왔습니다. 승리한 포틀랜드의 박스 스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틀랜드는 데미안 릴라드가 아까 3.04로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3-6을 했으니까 나중에는 9개 중에 6개 넣은 거네요. 3점을 9개 중에 6개 넣으면은 체감상 거의 다 들어가는 느낌 나거든요. 특히나 클러치 타임 때 데미안 릴라드 정말 기가 막혔고 레이커스의 그 빡빡한 수비를 뚫고 40득점 이상을 퍼부은 데미안 릴라드의 데임 타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라미 그랜트나 앰퍼니 사이먼스가 사실 2-3 옵션으로 썩 만족스럽게 해준 경기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릴라드 옆에서 보좌를 잘 해줬다고 생각하고요. 레이커스가 정말 대단한 게 저번에 그 클리퍼스 전에서도 턴오버를 21개인가 유발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턴오버 19개를 유발했는데 지난 경기에서도 상대팀에게 어시스트보다 턴오버를 더 많게 유발했어요. 오늘도 어시스트랑 턴오버 숫자가 같은데 두 경기를 그렇게 수비하고 졌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기록이지 않을까요? 포틀랜드는 37% 정도로 리그 평균 수준이죠. 무난하게 3점 슛을 잘 넣어줬습니다. 레이커스의 박스 스코어를 보시면요. 레이커스 3점 18.2%입니다. 6개 넣었네요. 진짜 아까 경기 보면서 생개 다 맞았군요. 리브스가 1개 넣고 아까 그 3쿼터에 4개인가 넣었고요. 그리고 4쿼터에 르브론이 하나인가 넣은 거 해가지고 정말 6개를 넣은 게 다였네요. 시도 숫자 자체부터 르브론이 9개 던진 게 팀 내 최다 슈팅 3점 슈팅 시도일 정도로 팀 내 그만큼 슈터스럽게 뛰는 선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6개의 블락슛을 기록했던 저 데이비스의 수비 퍼포먼스가 빛을 발했고요. 그 다음에 로니 워커 4세가 지난 경기에서도 좋았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15득점을 넣어주면서 팀 내 3옵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는 켄드릭 넌이 부진한 현재 상황에서 유일하게 좀 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벤치에서 뛰는 저 토스카노 앤더슨하고 그 트로이 브라운 주니어의 윙 디펜더로서의 활약 좋았습니다. 트로이 브라운 주니어는 오늘 복귀전임에도 불구하고 20분 이상의 출장 시간을 받으면서 확실하게 다비넨 감독을 만족시켰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레이커스는 점점 더 5번을 안 쓰고 스몰 라인업을 오래 돌리는 라인업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